비온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해밀점톡톡 이번 회차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는가 싶더니 아 추워 하며 입김을 호호 불게 만드는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으셨나요? 전 요즘 들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말라서 물을 엄청 자주 마시고 있어요. 오늘은 도서톡톡 시간입니다. 매주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은 각자가 좋아하는 글귀를 각자의 목소리로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하면서 들으면 좋을 내가 좋아하는 시.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님.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그냥 지내는 건 잘 지냈고 요즘 뭐 근황도 근황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오늘 비슷한 인생을 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별일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확실히 평범이라는 한 단어가 마음속에 사무치는 요즘입니다.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니까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내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프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지? 어떻게 난방을 해결하지? 이런 독거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소년소녀 가장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확실히 코로나 외에도 좋은 소식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울적하기도 하고 더 차갑게 매섭게 느껴지는 그런 겨울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 하면서 조금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후아님께 제가 시를 후아님 읽으실 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사실은 시를 나중에 보내셨긴 했는데 처음에 보내주신 시가 약간 요 방송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거든요. 정말 빨리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대본이 순조롭게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유, 뭐 별 말씀을. 제가 이 시를 또 이제 찾았는데 하나는 정말 읽고 싶었던 시였는데 조금 물론 이제 약간 어두운 시이긴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이제 그 작가 소개가 이상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는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다른 시를 찾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그런 시인인데 이 시를 참 아름답게 잘 쓰시는 시인인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열심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주제가 시라고 말씀드렸죠. 패널 여러분들은 시 좋아하시나요? 언제 주로 시를 읽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가을 타는 그런 날씨에 마음에 좀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조금 더 운치 있게 보내고 싶어서 시를 읽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 시보다는 좀 가볍고 예쁜 시를 많이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그런 시들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정우승 시인이 쓰신 시 중에서 약간 동화처럼 이렇게 직유나 은유를 많이 사용하신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읽는 편입니다. 말들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시 너무 어려운데 내가 시를 읽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재님은 혹시 네. 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독서 같은 거를 음성으로 많이 듣는 편이라서 시는 이게 또 제가 직접 읽어야지 또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는 거의 안 읽고 그냥 개그 프로그램에서 삼행시 같은 거 짓는 거 이런 거 좀 들으면서 웃고 그 정도로 저는 시를 즐기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죠. 시가 좀 다른 이렇게 문학 작품에 비해서 다가가기가 쉬운 그런 작품은 아니죠. 근데 제가 문헌정보학 전공할 때 자작시를 교수님께서 많이 쓰게 하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두 개가 가나다시라고 해갖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시, 아니면 뭐 가을날 뭐 니은으로 시작하는 낙엽이 디귿으로 시작하면 뭐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많이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삼행시랑 비슷하네요. 네, 요게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뭐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솔직히 시라는 게 문장 어법에 맞는 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왜 작사돼 있는 것도 보면 의성어나 의태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맞춤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는 그런 맞춤법에 대한 허용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쉽게도 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 과제를 많이 내셨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조만간 요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쉽게 기억니은, 쉽게.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서사시나 산문시라고 하죠.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글은 글인데 이게 시 같기도 하고 그냥 에세이 같기도 하고 뭐지? 동화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가 생각보다 참 넓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어차피 저자가 나니까 저작권도 나한테 있고 요런 생각도 했는데 제 욕심일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요? 네,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주제라서 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후아님 네. 혹시 생각나는 시인 있으신가요? 누구 좋아하세요? 제가 뭐 오늘 낭독해드릴 시의 저자이기도 한 그 서정윤 시인도 있고요. 아까 그 아이셔님 말씀하셨던 이혜인 시인이신 분도 시만 쓴 게 아니라 뭐 에세이도 쓰셨고 한데 이분의 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후아님은 저보다는 많이 하시네요. 저는 시도 약간 편식을 하는 편이라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혜인 수녀님의 시나 정호승 시인의 시 아니면 잘 읽지를 않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말이 안 되게 제가 만들거나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래도 저보다는 편식이 덜 심하시네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로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즈님 순서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시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재님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예,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이 해밀점 톡톡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송을 또 하게 될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요. 한번 저의 이 목소리로 신앙송을 해볼 텐데 제목 고향의 봄,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이죠. 작곡은 이제 노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시죠? 들어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동요로 익히 부르고 있던 고향의 봄을 아재님 목소리에 맞춰서 시로 네.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아재님 시인 소개를 빼먹으셨네요. 네. 시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에 비해서 또 시인을 많이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께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인 소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원수 동화 작가님이시고요. 191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이원수 작가는 1926년 방정환이 펴낸 어린이의 고향의 봄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으며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고향의 봄은 낭만적인 향토를 자아내는 작품으로 뒤에 홍남파 작곡이 붙었습니다.
또 이제 동요하면 홍남파 작곡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알죠?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게 약간 처음에는 시였으니까 고향의 봄이라는 이 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재님 기왕에 준비해 주시는 김에 시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기는 하죠. 저희가 노래 가사는 외우고 있어도 이 작사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품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성을 띠고 있고, 특성은 어떤지, 또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아재님, 네.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시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요즘 또 코로나 시대라는 우리가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서 나들이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 옛날에 막 놀던 생각 나잖아요. 마스크 벗고 좀 뛰어놀고 싶다. 맞아요. 이런 기분이 이 시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에 저는 이게 너무 묻어나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다 아는 시겠지만 한번 추천을 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마스크 벗고 지낸 게 솔직히 작년에만 해도 마스크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니면 그 속에서 살던 때가 예를 들면 마스크 없이 살던 때가 그쵸.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아재님의 목소리로 마스크 벗고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아, 그 한번 노래를- 갈까요? 뭐 그거 원하시면 제가 뭐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죠, 제가. 예, 마스크 벗고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다 그리우실 거예요. 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후아님은 이 시 노래로 먼저 익히셨죠? 그렇죠. 이게 그 고향의 봄이 참 오래된 그런 노래잖아요. 그거를 노래로 들었을 때랑 또 지금 이렇게 그 노랫말로 시처럼 읽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또. 그럼요. 예, 마치 그리고 이제 가사가 이제 생각이 안 났던 것들도 이렇게 읊어주면 또 이 가사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1절만 알고 있었지 2절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절도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아님의 목소리로 시를 들어볼 텐데요. 후아님 어떤 시 준비해 오셨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정윤 시인의 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인 서정윤, 만남, 기다림, 사랑, 아픔 등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절실한 삶의 문제들을 그려내는 시인 서정윤은 1957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와 동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10년 현재 대구의 영신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활동 중이다. 1984년 현대문학의 시 선역바다, 성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작품으로 시집 홀로서기, 가끔 절망하면 황홀하다, 슬픈 사랑, 따옴표 속에, 소설집 오후 2시의 붓꽃, 수필집 내가 만난 어린 왕자, 홀로 잃을 수 없는 사랑, 우화집 상어 하느님 이름은 카우후후 등이 있으며 많은 공저에서도 참여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시.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 되고 싶다. 햇살같이 가벼운 몸으로 맑은 하늘을 거닐며 바람처럼 살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바람의 뒷모습이고 싶다.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그리고 살고 싶다. 길 위에 떠 있는 하늘 어디엔가 그리운 얼굴이 숨어 있다. 깃털처럼 가볍게 만나는 신의 모습이
인간의 소리들로 지쳐 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알타의 산맥을 넘어 약속의 땅에 동굴을 파던 때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온 사랑의 땅. 눈물의 땅에서 이제는 바다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 맑은 눈으로 이 땅을 지켜야지. 네, 후아님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특별히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정윤 시인은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시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그냥 단지 이 시가 뭔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좋아했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만 그냥 편안하게 또 그냥 이제 지켜보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바람처럼 편안하게 좀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 그런 마음으로 그냥 찾았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시를 읽으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타협하는 그런 분위기에 약간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약간 이제 그런 바라봐주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어, 약간 오미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요전에도 오미자라는 약재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까지 5가지의 맛이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게 오미자가 맛만 뛰어난 게 아니라 효능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재로서 쓰이는 그런 채소니까. 예를 들면 뭐 위에 있는 열을 빼주고 소화를 촉진해주고 두통을 가라앉혀주고 화를 진정시켜주고, 그래서 많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미자처럼 좀 다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재님은 이 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넘쳤었는데 내용 역시도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좀 따뜻한 감성을 주는 시인 것 같고 또 자유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저희가 깊이 있게 해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 들으시면서, 아, 따뜻하다, 참 고요하고 여유롭다, 라는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해온 시를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정호승 시인의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의 인생 동화, 라는 시집에서 발췌한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다 라는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시라기보다는 약간 산문에 가까워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실패입니다. 내 얼굴은 모가처럼 못생겼지요. 눈물을 질질 잘 짜기도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잘하기도 합니다. 물론 술, 담배도 잘하지요. 단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울적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훌쩍 뛰어내려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달려오는 지하철로 몸을 휙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에 부르르 떨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창을 부수고 몸을 날려버리고 싶었답니다.
나는 실패인 나 자신을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날들이지요. 도대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가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쓸모가 있어야 남에게도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는 어느 날 나 자신을 죽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몇 날 며칠을 두고 곰곰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들썩하는 게 싫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썩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내 얼굴처럼 못생긴 모가가 되어 어느 집 음적실 한쪽 구석에 처박혀 조용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간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가 하루하루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결심한 대로 나를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성경 말씀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영혼마저도 하루속히 썩어 사라질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썩어가는 나한테서 참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 모가향 참 좋다. 어디서 났니? 요즘 같은 겨울철엔 구하기도 힘들잖니. 난 이런 은은한 향이 정말 좋아. 참으로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나한테서 좋은 향기가 난다니. 나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얘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단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시라기보다는 예쁜 산문에 더 가깝죠. 시중에는 이렇게 줄글처럼 쓴 산문시도 있어서 좀 색다른 시의 묘미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해보았습니다. 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실패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힘들 때마다 참 많이 돌아보는 시인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재님, 네. 잘 들으셨나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시를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소설? 독백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왠지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이라기보다 약간 그 마지막에 한마디가 이렇게 머릿속에 남으면서 이 또 기분이 좀 약간 새롭네요. 그쵸.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무기한 쉬시고 계시거나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뭐 3포, 5포, 7포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실패라는 단어를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실패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가는 한 칸 한 칸의 계단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준비해 본 시였거든요. 후아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 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산문?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실패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다시 이제 희망을 조금 찾는 듯한 느낌을 들었는데 제 자신도 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렇지만 형편없는 그런 내 자신이지만은 또 누군가가 알아주면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줄글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요. 조금 업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게요.
실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패를 딛고 이렇게 실패를 계단처럼 딛고 성공으로 올라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패를 마주하는 내 자세가 어떤지 지금까지 중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창피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재님 혹시 네. 실패에 대한 단상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들 하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실패가 꼭 거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연할 때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한 저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이제 그런 게 실패를 디디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공연하시는 분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를 안 하면은 또 뭐랄까 그 실수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또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 나의 이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실패인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음악을 전공했었을 때 이렇게 피아노 실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거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솔로를 할 때 이제 어 그때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드레스가 아니라 가운을 입고 이제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왜 실수를 안 하고 무대를 내려오는 법이 없지? 어떻게 맨날 실수를 하지? 근데 거기서 또 배운 거 하나가 있었던 게 이 실수를 실수 같지 않게 무마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게 아재님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있으면 아, 그렇죠. 청중들이 알잖아요. 아, 그쵸, 저 사람 그쵸. 틀렸구나. 근데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뻔뻔하게 아니야, 나 틀린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약간 마치 연출한 듯이. 예, 이렇게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또 보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실수를 했다고 거기 주눅 들어 있으면은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나도 다음 것들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판을 얼굴에 깔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후아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실수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실수, 아니면 뭐 실수하셨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실수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뭔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되게 많아요. 두 분처럼 이 철판을 깔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스스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같이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준다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그것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것부터 그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되지는 않는 거죠. 쉽지는 않아서 아직도 그거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마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익히는 게 중요하고 확실히 그래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내지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했으면 실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성찰의 시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시를 읽어보는 아니면 이런 예쁜 글들을 지인들과 공유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갖는 것도 초겨울 이 추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소감이나 보완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 함께 읽고 싶은 책,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반영해서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디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